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강 ITK 한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할 건데, 이제 기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타자 연습 많이 하시게 되시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이제 제가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첫 번째 위쪽에 있는 문서 작성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단 번호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마지막 끝쪽에 표랑 이제 마무리로 쪽번호까지 저희가 요거를 한 장을 만드시는 건데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글씨를 먼저 써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글씨를 먼저 써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거를 잠깐 보도록 할 건데 글씨를 쓰실 때는 먼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글씨를 먼저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보면은 제목 쓰고 글씨체 바꾸고 다음 줄에 또 글씨체 영향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글씨는 위에서부터 끝까지 글씨를 쓰고 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편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편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위에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이 기능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머릿말이라는 기능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여기 머릿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축키를 다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데 힘드시면은 메뉴를 가지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쪽이라는 메뉴에 머릿말에 모양 없음을 누르면은 이 머릿말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머릿말 먼저 놓을게요. 자, 쪽에 가면은 여기 머릿말에 모양 없음이라는 거 있습니다. 내 맘대로 넣어줄 거라서 모양 없음을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안동민속 축제라고 씁니다. 그런데 보니까 굴림의 10의 오른쪽 정렬이래요. 그럼 이렇게 블록을 잡고 글씨체, 굴림. 근데 제가 여기 도구 상자의 글씨체를 쓰실 때는 이렇게 선택할 때는 클릭해도 되지만 직접 쓰시겠다. 반드시 엔터 치시라고 했었죠. 글씨 크기도 여기다가 10이라고 직접 쓰실 거면 엔터를 꼭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 이 머릿말이라는 기능을 넣고 글씨와 글씨체를 다 하셨다. 그럼 이 머릿말에서 빠져나와야 본문의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릿말에서 빠져나오고 혹시 머릿말이 오타가 나거나 뭐 글씨체를 안 했다.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머릿말 글씨인데서 더블 클릭하면 들어갔다가 다시 닫기를 눌러서 나오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을 한번 해볼 건데 궁서의 20의 가운데 정렬에 책갈피 이름은 탈춘축제 그리고 덧말이라는 걸 넣어주래요. 덧말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글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실 때 덧말을 먼저 놓고 책갈피를 나중에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갈피를 놓고 블록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책갈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덧말이라는 걸 놓고 나중에 책갈피 놓으시는데 저희가 4번 하실 때 저희가 하이퍼링크 나올 때 책갈피라는 것은 5번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글씨체랑 덧말 놓고 책갈피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블록을 잡고 자 저희가 글씨체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덧말은 입력의 덧말이라는 메뉴로 가면 됩니다. 얘는 단축키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글씨체를 일단 궁서에 2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근데 덧말을 넣으실 때는 이 블록 안에 가운데 위쪽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록을 잡고 덧말을 넣어주셔야
이 글씨 위에 가운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덧말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위에 올라가는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라고 쓰시고 저희가 시험에서는 항상 덧말 위치는 위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이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시고 넣기.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덧말이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그리고 책갈피는 이렇게 제목 앞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얘도 역시 입력의 책갈피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KB를 누르시거나 근데 단축키 어려우시면은 메뉴를 외우시면 되겠죠? 여기 앞에다 놓고 책갈피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갈피 이름이 탈춤 축제래요. 이렇게 써주시고 됐으면 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책갈피는 커서가 어디에 있든 내가 책갈피를 선택하고 탈춤 축제를 선택하고 이동을 누르면 바로 책갈피 권고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할 건데 글씨를 쓰실 때는 일단 글씨를 쓰고 나시면 이 축제에서는 엔터를 한 번, 두 번 치고 이 두 번째에서 바로 이제 얘네들 본문 내용을 쓰시는데 글씨를 쓰실 때는 저희가 문단이라는 거를 스타일에서 잠깐 말을 했었지만 우리가 한글에서는 문단이 엔터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우리부터 자리매김하고 이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만 하시고 쭉 글씨를 쓰시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기능을 넣어주래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서식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문단 처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엔터에 처음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한 문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라는 글씨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을 잡으면 안 돼요. 블록을 잡으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메뉴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첫 문단 아무데나 이렇게 커서를 두시게 되시면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을 하시고 자, 됐으면 문제를 보니까 붕서의 면색은 노란색을 넣어줄 건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두 줄에 하나가 큰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눌러서 두 줄에 크게 한 글씨 나오게끔 두 번째 모양을 선택하고 글꼴은 붕서를 해주고요. 면색은 역시 노란색이 안 나오면 우리가 위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바꾸시고 노란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양을 선택하시고 두 줄 붕서 면색 노란색을 넣어주시고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하실 때는 그림을 먼저 넣지 마시고 여기 글씨 쓰실 때 한문이나 그 다음에 각주나 요렇게 이렇게 두 번째 문단에 들여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림을 넣으셔야 그림의 위치를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는 거라서 이 전통문화라는 한문을 넣지 않았는데 이거는 쓰실 때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나중에 또 한문 찾아서 넣으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쓰실 때 하시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 하도록 할게요. 자, 전통문화라는 글씨를 쓰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통문화라는 한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글 나오고 가로치고 한문이 나오니까 입력 형식은 얘랑 비슷한 한글 나오고 가로치고 한문 나오는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한문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각주라는 거를 또 문화관광축제라는 글씨 뒤에
각주라는 것도 있는데 각주는 어떤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각주라는 기능을 넣습니다. 얘는 입력의 각주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단축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주 들어가는 제자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입력의 각주를 누릅니다. 각주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잠시 각주는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그 문화관광축제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밑에 하단에다가 보충 설명을 쓰는 건데 보니까 각주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구분선 5cm를 넣어주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를 넣어줄 건데 자, 여기 번호 모양 먼저 바꿀 건데 여기 메뉴에 보면 왼쪽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대문자 ABCD니까 요 똑같은 번호 모양을 선택하시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프린터에 있는 기호랑 똑같이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그러면 됐으면 여기 나오는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글씨를 쓰시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 각주 구분선을 5cm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분선 5cm는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구분선 5cm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원래 기본이 5cm라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각주는 본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닫기를 누르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렇게 쓰고 나서 위로 올라오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각주 모양도 끝나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페이지를 올려서 이제 각주까지 됐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정신문화라는 앞쪽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잖아요. 요거는 글씨 쓰실 때 여기 정신문화 앞에서 띄어쓰기 2번을 해주시면 되세요. 2번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그림을 삽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림은 이거를 다 하고 나야지 위치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넣으실 때는 우리가 4번에서 그림 넣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의 포함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우리가 그림이 삽입되더라도 나중에 감독관한테 전송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크기랑 이런 것들 해주고 요번엔 자르기라는 기능을 넣어주고요. 바깥 여백 2를 해주래요. 그럼 요거를 저희가 한번 같이 해줄 건데 자, 입력에 그림을 누르시게 되시면 저희가 4번에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림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위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거나 왼쪽에 라이브러리 눌러서 문서에 아이텍트 폴더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픽처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5번을 넣어줄 건데 문서에 포함이라는 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5번을 넣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적당히 드래그 하시고 어차피 위치는 맞출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삽입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찍으면 메뉴가 없어져요. 저희가 한글은 입력에서 나오는 메뉴들은 이렇게 바깥쪽을 찍으면 메뉴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자르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르기를 눌러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기역자 나오는 거 보여지시죠? 이런 데 마우스 갖다 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드래그하면 그림이 자르기가 됩니다. 그럼 또 밑에도 적당히 책이랑 비슷하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제 크기를 맞춰줘야겠죠? 크기는 40에 35래요. 그럼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를 40에 35 크기 고정. 그 다음에 나비 모양은 글씨랑 어울려질 거라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그대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바깥 여백에 2를 넣어주래요. 그래서
여백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왼쪽 여백을 2를 넣어줍니다. 하고 설정을 누르면 지시사항에 있는 건 다 됐어요. 바깥 여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과 글씨가 붙었을 때 여기를 약간 공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림의 위치를 맞추시고 만약에 그림의 위치를 맞추고 나시면 여기 책에 있는 요 시험을 보실 때 요 라인이 요렇게 끊어지는데 우리 것도 요렇게 프린터에 있는 시험지랑 똑같이 요렇게 라인이 똑같이 떨어져야지만 그림의 위치 잘 넣고 여기에 뭔가 빼먹은 거 없고 오타 없고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잘 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의 위치를 맞출 때는 마우스로 하시는 것보다 방향키로 맞추는 게 미세하게 맞춰지니까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본문 내용을 했으면 여기 또 중간에 있는 요 제목들을 처리를 해볼 건데 여기 보니까 도듬의 18포인트에 그 다음에 흰색에 음영색, 파란색을 넣어주래요. 그런데 이거를 해주기 전에 기호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 이것도 글씨를 쓸 때 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이제 배워야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빼놓고 놓은 건데 자 문자표는 들어가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입력의 문자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문자표를 누르거나 단축키를 누르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는 게 가장 편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커서를 이렇게 기호 들어가는 부분에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문자표를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실 때 커서는 여기 있는데 다른 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기호는 딴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서랑 마우스랑 일치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문자표 그러면은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기호는 여기 한글 문자표라는 곳에 정각기호 일반이라는 곳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문자표에 정각기호에 똑같은 기호를 선택하시고 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 들어가면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듬의 18포인트에 글꼴색, 흰색, 음영색, 파란색을 넣어줄 건데 일단은 기호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고 글꼴을 도듬에 18포인트를 해줍니다. 18포인트를 해주셨으면 음영색이 다 들어가고 글꼴색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록을 해제하시고 안동부터 개요라는 음영색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시면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글자 모양을 들어갈 때는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셔도 되시고요. 단축키를 눌러도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를 저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에 가서 여기 글자색을 흰색을 넣어주고 음영색을 또 파란색이 안 나오면 역시 색상 테마를 눌러서 오피스를 만드시고 파란색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음영색이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5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단 번호 모양 넣는 건데 저희가 문단 번호 모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문단 번호 모양은 알아서 이렇게 문단 처음에 번호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은 1번과 2번을 우리가 1수준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저희가 2수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실 때 저희가 다른 건 보지 마시고 1수준과 2수준에 처음에 나오는 이 문단 번호 모양 이 두 개만 잘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을 넣어줄 건데 일단은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실 때는 메뉴나 단축키보다는 아무래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블록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를 누르시게 되시면 여기 첫 번째 가로치고 1번, 두 번째 가로치고 가라는 문단 번호 모양을 가장 비슷한 걸 찾습니다. 보니까 이 문단 번호 모양이 얘랑 제일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수준을 20의 왼쪽 정렬, 요게 오타가 났네요. 오른쪽 정렬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이거 두 개 다 오른쪽 정렬인데 오른쪽 정렬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을 30을 해줄 거고 줄 간격을 200%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사용자 정의라는 메뉴를 눌러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를 누르셔서 1수준에 너비 조정을 20을 넣어줄 거고요. 정렬을 제가 오타가 난 건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인데 오른쪽을 이렇게 1수준에 이렇게 여백을 넣어줄 거고요.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기호랑 이 글씨가 같이 붙게끔 오른쪽으로 좀 옮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수준을 30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오른쪽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얘를 이렇게 지금 변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줄 간격은 여기 도구 상자에 이 160%라고 보여지시죠? 이게 줄 간격인데 여기에서 200을 넣어줍니다. 200을 넣어주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수준을 안으로 좀 넣어줄 거예요. 이거 하실 때는 요 2번은 블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잡아서 서식에서 여기 수준의 한 수준 감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한 수준 감소를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수준 감소되고 얘도 이렇게 블록을 잡고 한 수준 감소를 누르시면 이렇게 시험지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되는 게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여기도 이제 마무리가 됐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밑쪽에 있는 표랑 이제 밑에를 마무리해 볼 건데 일단은 표를 하기 전에 위에 보시게 되시면 여기 글꼴 도듬의 18포인트의 강조점이라는 걸 넣어주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기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문자표. 근데 우리가 위에서 검정색 네모 넣어준 게 있잖아요. 넣기 하고 여기랑 여기랑 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처럼 좀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 블록을 잡고 위에 글씨체 도듬에 18포인트를 넣어줍니다. 근데 강조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씨 위에 강조하기 위해서 기호를 넣어주는 건데 요거는 아까 음영색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블록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글자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음영색과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이 있는데 탁장에 가서 여기 강조점에 하얀색 동그라미를 똑같은 강조점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위에도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를 해볼 건데 우리가 2번에서 표 작성했던 거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표 만드는 걸 배워봤었지만 일단 이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보니까 전체 글꼴은 굴림의 10,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셀 배경색은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란색을 넣어주래요. 그러면은 표 안에 클릭하시고 F5를 3번 누르시고 글씨체는 굴림,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굴림의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2번에서 테두리 단축키가
L이라는 단축키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선을 먼저 없애고요. 위쪽과 아래쪽에 선을 이중 테두리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L을 누르시고 선 없음, 왼쪽, 오른쪽, 설정, 그 다음에 또 L을 누르셔서 이중실선 위쪽, 아래쪽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중실선 넣어주고 위쪽, 아래쪽 설정을 해줍니다. 자, 됐으면 여기 장소 보니까 장소 오른쪽에 이중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잡고 또 L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중실선 오른쪽을 눌러줄게요. 이중실선 오른쪽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연명에서 장소까지 잡아서 L 이중실선 아래쪽을 누릅니다. 이중실선 아래쪽.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이중 테두리도 넣어줄 거지만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능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하고 넘어갈게요. 배경 탭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을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넣어줄 때 하는 건데 시작색은 흰색이래요. 근데 흰색이 되어 있네요. 끝색을 노란색을 넣어주래요. 근데 유형을 가운데에서 해주래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찍고 배경 탭에 와서 그라데이션, 끝색 노란색, 가운데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일단은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한 칸이 돼야겠네요. 저희가 2번 할 때 배웠지만 이렇게 셀 병합을 할 때는 M이라는 단축키를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블록을 잡고 M을 눌러주고요. 또 이렇게 두 개를 블록을 잡고 M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보니까 너비가 좀 이 프린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열너비를 맞출 때는 이 전체 표는 크기는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너비만 좀 조절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우리가 F5를 한번 누르시고 키보드의 Alt와 방향키 지금은 너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넓어져야 되니까 Alt를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를 적당히 이렇게 눌러서 전체적으로 한 줄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여기 네 번째 칸은 너비를 왼쪽 방향키 눌러서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도 너비를 넓히셔서 이렇게 높이를 맞추셨다. 그러면 이제 전체 너비가 다 됐다라고 하면 F5를 3번 눌러서 컨트롤과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정도 누르면 이 프린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표 왼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나올 때 바깥쪽을 클릭하고 티는 안 나더라도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셔야 시험 보실 때는 감점이 안 되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여기 표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장평이라는 기능과 글씨체를 해줄 건데 장평은 우리가 스타일 할 때 글자의 가로 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평이라는 것도 우리가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글자 모양을 눌러서 여기 기본 우리가 아까 강조점 때문에 확장 탭에 들어왔으니까 기본 탭으로 넘어가서 여기 도구 상자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25 그 다음에 글꼴은 보듬 그 다음에 장평은 95 진하게를 해줍니다. 기본에 25 보듬 장평 95 속성에 진하게 됐나요? 그러면은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래요. 그럼 가운데 정렬하면 끝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마지막으로 여기 페이지 번호를 넣어줄 건데, 쪽 번호를 넣어줄 건데, 쪽 번호를 1번으로 시작되게끔 만들어주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각주라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각주 있는 데다가 커서를 두게 되면은 우리가 그 쪽 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주 없는 다른 본문의 다른 데다 클릭하시고 쪽 번호를 놓으실 때는 이렇게 메뉴로 하시거나 단축키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쪽에 가서 쪽 번호 매기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가운데를 선택할 거고요.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D로 나왔으니까 A로 나왔으니까 번호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빼기 줄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놔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시험 볼 때 얘가 줄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있으면 놔두는 거고 없으면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있으니까 요거를 놔둘 거고요. 넣기. 그러면은 C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총 3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C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1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새 번호라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쪽에 새 번호로 시작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쪽 번호 매기기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호를 시작 누르고 쪽 번호 되어 있는데 시작 번호가 1번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넣기 하면은 이렇게 쪽 번호가 변경이 되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에 머릿말부터 이 마지막 쪽 번호까지 문서 작성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타자 연습 열심히 하시고 기능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5번의 문서 작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복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